계약 안에 수페이에게 집에서 쫓겨난 직후 당신 묵어는 아직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차갑고 매혹적인 목소리를 듣게 된다. 당신의 올챙이를 원해요. 당신은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낯선 여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당신 앞에 서 있다. 가격을 매겨봐요. 그녀가 명령하듯 말을 잇는다. 당신은 어리둥절해하며 말한다. 누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소개한다. 저는 현칭주예요. 이제 우리 서로 아는 사이죠? 당신은 차가운 숨을 들이쉰다. 현칭주라는 이름은 마치 천둥처럼 귓가에 울린다. 현그룹의 회장, 상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인물. 소문으로는 흑도 공주라 불리는 그녀다. 전국 최고의 여성 갑부, 권력과 신비를 겸비한 여성이 지금 당신 앞에 서서 담담히 당신과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한다. 당신은 침을 꿀꺽 삼키며 머리가 어지럽다. 도대체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말투야. 당신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마치 드라마 속으로 떨어진 기분이다. 현칭주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설명한다. 저는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에요. 오늘 병원에서 당신의 샘플이 저와 완벽히 맞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점차 퍼즐이 맞춰진다. 오늘 당신은 원래 수페이와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당신의 올챙이가 이 여회장의 눈에 띌 줄이야. 현의 비서가 재빨리 계약서를 내밀며 냉랭히 말한다. 우리는 당신의 올챙이를 사려는 겁니다. 철저히 기밀이 보장되며 절대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계약서 조항을 훑어보다 눈이 휘둥그레진다. 하나의 3천만 위안, 쌍둥이 6천만, 용봉쌍생아. 1억, 이건 완전 현실판 다자다복 아니야. 당신은 속으로 생각하며 현이 8 쌍둥이를 낳으면 당신이 날아오를 상상을 잠시 해본다. 하지만 한참 망설임 끝에 당신은 고개를 젓는다. 미안합니다. 이 계약은 못해요. 늘 냉정한 얼굴이던 현칭주가 살짝 눈썹을 찌푸린다. 왜죠? 돈이 부족하다면 원하는 만큼 불러도 돼요. 당신은 한숨을 쉬며 답한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감정이 없는 여자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호히 말한다. 돌아가세요. 션의 눈빛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그녀는 권력으로 당신을 압박하지 않는다. 대신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한다.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난다. 차문이 쾅 닫히자 비서가 냉소하며 말한다. 션 회장님, 이 무거란 놈 너무 건방지네요. 강제로 갈까요? 션은 피곤한 듯 의자에 기대며 자신감 있게 대답한다. 걱정 마. 그는 동의할 거야. 같은 시각 수씨 가문의 빌라에서 당신의 계약 안에 수페이가 당신이 살던 침실로 들어선다. 5년간 함께했던 남자의 흔적이 남은 방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진다. 5년 전 약혼자 양웨이가 갑작스레 파혼하고 해외로 떠났을 때 수씨 가문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딸이 조롱받지 않도록 당신 양웨이와 몇 분 비슷한 무거를 찾아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 그들은 당신이 거절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당신 어머니가 위독해 돈이 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신과 수페이는 대충 5년을 함께 살았다. 하지만 하늘은 장난을 치기 좋아한다. 5년 후 양웨이가 귀국했고 수페이는 파혼의 진실을 알게 되자 망설임 없이 당신을 버리기로 결정한다. 그녀 마음에 잠시 스친 죄책감은 곧 사라진다. 당신의 침대 위에 낯선 여성이 입었던 검은 스타킹한 켤레를 발견한 순간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킨다. 당신도 밖에 더러운 남자들과 다를 바 없군요. 그녀는 이를 악물며 전화기를 들고 당신에게 전화한다. 묵어! 당신 정말 역겹네요. 이혼에 그렇게 빨리 동의한 게 벌써 새 여자를 찾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다. 도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수페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지금 와서 뭘 숨겨?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는다. 당신은 수많은 의문 속에 혼란스러운 채로 남는다. 수페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신과 이혼한 게 정말 잘한 일이네요. 양웨이가 당신보다 못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행히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앞으로 멀리 떨어져요. 그녀의 무정한 말이 칼날처럼 당신의 가슴을 찌른다. 당신은 이를 악물며 대답한다. 마침 나도 당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 후 당신은 먼저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울린다. 당신의 좋은 친구 뚜지탱배 아픔이 건 전화다. 무형, 빨리 봐봐. 내 검은 스타킹이 내 집에 떨어진 건 아닌가? 오후에 네 집 모델 사진 찍다가 깜빡했어. 당신은 방금 수페이의 태도가 떠오르자 수씨 집에 돌아갈 마음이 싹 사라진다. 미안, 형제. 아마 가져올 수 없을 거야. 맞은편 뚜지탱이 갑자기 당황하며 소리친다. 형제야, 그 스타킹 무릎 꿇고 있어. 다음 촬영 때 또 써야 해. 상상 법칙 좀 발휘해봐. 그의 말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알았어. 최대한 노력할게. 내일 수씨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짜증난다. 수페이의 이유 없는 욕설에 당신은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음 날 당신은 이를 악물고 수씨 빌라로 들어선다.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당신과 5, 6분 닮은 남자가 눈에 띈다. 설마 양회일까? 그는 당신을 보더니 구경거리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다가온다. 왜 그래? 돈 떨어졌어. 이별 수당 받으러 온 거야? 당신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착각하지 마.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돈이 아니면 복귀하려는 거지. 너 같은 파산 소설 쓰는 놈이 돈 몇 푼이나 있어? 수페이를 어떻게 부양할 건데? 당신은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한다. 나보다 네가 돈 많긴 하지. 하지만 내가 쓰는 돈은 한 푼 한 푼 직접 번 거야. 젠장, 자랑스럽다. 부모 등에 업힌 멍청이가 내 구두끈도 못 매.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의 말에 양웨이는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가 난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에 치밀어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당신에게 던진다. 당신은 굶주린 듯 그 반지를 바라본다. 이건 당신이 반년치 월급을 들여 수페이에게 산 게 아닌가? 왜 그의 손에 있지? 당신의 표정을 본 양웨이는 득이양양하다. 이게 네가 수페이에게 준 선물이야.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1캐럿 이하의 깨진 다이아는 우리 눈엔 쓰레기조차 안 돼. 당신은 가슴의 분노를 억누르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노려본다. 반지 돌려줘. 양웨이는 당신의 반응을 즐기며 냉소한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반지를 멀리 던져버린다. 쓰레기는 쓰레기 더미에 있어야지. 당신은 그를 무시하고 반지가 날아간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 반지는 비싸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건 당신의 한 조각 기억이자 진심이다. 당신이 허리를 굽혀 반지를 찾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들이온다. 반응할 틈도 없이 양웨이가 당신의 손을 세게 밟는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온다. 당신의 마음속 분노가 완전히 타오른다. 당신은 벌떡 일어나 한 걸음에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져버린다. 그를 세게 내동댕이친다. 양웨이는 당신이 반격할 줄 몰랐던지 방심한 상태로 눈앞에 별이 반짝이며 나라가 땅에 처박힌다. 이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응석바디로 자라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 화가 난 얼굴로 당신을 가리킨다. 야, 너 내 정체 알아? 감히 손을 대. 아직 말도 안 끝나. 그가 헛소리를 끝내기 전에 당신은 땅에서 흙 한 줌을 집어 그의 입에 쑤셔 넣는다. 그가 구역질하는 틈에 당신은 그를 한 번 더 쳐다보지 않고 풀숲으로 들어가 반지를 주운다. 그리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수씨 가문을 떠난다. 당신이 수씨 가문을 벗어나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며 쏟아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다리를 뽑아 달리며 비를 피할 곳을 찾지만 주변은 텅 비어 지붕 하나조차 없. 차가운 빗물이 당신을 흠뻑 적시지만 당신은 아무 느낌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이 빗물보다 더 차갑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달리지 않고 그냥 거리에 멍하니 서서 빗물이 자신을 씻겨내리도록 내버려둔다. 이게 누구 탓이야? 네가 바보같이 진심을 지키다 잘못된 사람에게 준 거지? 빗줄기가 점점 시야를 흐리게 하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다. 갑자기 흐릿한 인형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정신을 차리자 머리 위에 우산이 펼쳐져 꽃처럼 피어있다. 당신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 절미한 모습이 보인다. 그 요염한 자태가 연기 같은 빛 속에서 마치 한 폭의 절미한 수묵화 같다. 션칭주는 당신의 넋이 나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살짝 떨린다. 지금의 당신은 상처 입은 야수처럼 폭풍 속에서 홀로 상처를 앓고 있다. 동의할게. 이 세 마디를 내뱉은 후 당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몸이 앞으로 고꾸라진다. 션칭주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치고 자신이 잘못 들었나 의심하지만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쓰러지려는 당신을 안는다. 한편 수시 가문에서 수페이는 밤새워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당신이 떠난 첫 밤, 그녀는 놀랍게도 불면증에 시달렸다. 예전에는 잠이 안 올 때 항상 당신이 달래주었는데 이제 마음이 혼란스럽다. 수페이가 아래층에 도착하자 양웨이가 얼음 주머니로 얼굴을 대고 있는 게 보인다. 그녀는 놀라 다가가 물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양웨이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치고 곧바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실수로 넘어졌어. 형 탓하지 마. 수페이가 눈썹을 찌푸리며 묻는다. 형! 그가 왔었어. 이 일과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양웨이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냥 그를 설득해서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말이 좀 과했나 봐. 기분 나빴겠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수페이는 이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듯 눈이 밝아진다. 그가 나를 되찾으려고 온 거구나? 그래서 너한테 손을 댄 거지. 수페이의 반응을 본 양웨이는 속으로 멍해진다. 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지. 양웨이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한다. 수페이, 그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설마 그를 찾아갈 건 아니지. 내가 설명했잖아. 이 5년 동안 해외에서 병치료만 했어. 알아. 이 5년 동안 그가 네 곁에 있었으니까. 그가 네 가족 같은 존재지? 나 필요 없으면 말해. 그냥 갈게. 어차피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페이는 양웨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재빨리 다가가 위로한다. 양웨이, 너무 생각하지 마. 의사가 말했잖아.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안 돼. 병이 악화될 수 있어. 양웨이는 속으로 득이만만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상심한 표정을 짓는다. 그럼 다행이야. 네가 그 도둑놈한테 감정이 있는 줄 알았어. 수페이가 눈썹을 찌푸리며 묻는다. 도둑,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몰랐어. 그가 네 다이아 반지를 훔쳤어. 수페이는 양웨이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재빨리 가운데 손가락을 내려다본다. 그제야 반지가 정말 사라진 걸 알게 된다. 바로 무형이야. 내가 직접 봤어. 네, 다이아 반지를 훔치는 걸 돈으로 팔았을지 아니면 어떤 야생 여자에게 줬을지 모르지. 수페이가 이 말을 듣고 수페이의 입술이 거의 찢어질 듯 물어뜯기고 그녀는 빌라 대문 방향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말한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때 당신도 깨어났다.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린다. 내가 왜 병원에 있지? 창가에서 션칭주가 몸을 돌리며 가볍게 말한다. 됐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절하기 전에 본 그 아름다운 그림자를 떠올린다. 바로 그녀였다. 서둘러 감사 인사를 한다. 고마워. 병원에 데려다줘서. 션칭주는 당신의 감사에 신경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묻는다. 기절하기 전에 한 말이 아직 유효해. 당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에서 계약서를 받아들고 과감히 당신의 이름을 서명한다. 언제 필요해도 돼. 오늘 바로 해도 돼. 션칭주가 웃으며 말한다. 걱정 마. 나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아? 몸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사흘 후 당신과 션칭주는 다시 병원에 간다. 각자 씨앗을 추출해 그녀의 토양에 심는다. 모든 게 끝난 후 당신은 션칭주를 보며 말한다. 성공하면 제일 먼저 알려줘? 아버지로서 알 권리가 있으니까. 션칭주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그건 네 권리야. 그녀의 이런 모습에 당신은 더 궁금해진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패도적인 여회장이 왜 아이를 그렇게 서두르는 거지? 그녀의 조건이라면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남천문에서 동해까지 줄을 설 텐데 경혼을 낳은 후 당신의 일상은 충실하면서도 평범해진다.
매일 글쓰기 아니면 요리하거나 일상을 기록한다. 그날 채소시장에서 나오다 꽃집을 지나치자 당신은 이상하게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간다. 결국 선인장한 화분을 안고 나온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형그룹 최상층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비서는 불꽃처럼 바쁘게 일한다. 자사회장의 매력이 정말 무적이다. 방 안 가득한 장미꽃만 봐도 알 수 있다. 비서는 땀을 닦으며 일에 몰두한 현칭주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하죠? 현칭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한다. 예전 규칙대로 끌고 나가 팔아. 비서는 한숨을 쉬며 사람들에게 계속 밖으로 옮기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그 녹색 한 조각을 보자 웃음이 터져나온다. 무거워! 이 직남? 발렌타인데이에 선인장을 보내는 건 처음 봐요. 이 말을 듣자 현칭주의 손동작이 멈춘다. 그녀는 의아하게 고개를 들고 묻는다. 그가 보낸 거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직접 회사에 보냈어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하긴 그의 아내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있겠네요. 지금 당장 버려. 비서가 선인장을 안고 나가려 하자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내려놔. 누가 네 멋대로 하라고 했어. 비서의 발걸음이 순간 얼어붙는다. 속으로 큰일 났어. 사장님 화났어. 생각하며 재빨리 돌아선다. 죄송해요. 창가에 놓을게요. 다른 쓰레기들은 다 버릴게요. 현칭주의 명령을 들은 비서는 지체 없이 따르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 사장님이 남자 선물을 처음으로 봤다니? 그것도 이렇게 평범한 선인장이라니. 역시 사장님의 마음은 추측하지 마라. 그날 밤 당신은 집에서 미친 듯이 글을 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현칭주임을 보자 당신은 완전히 멍해진다. 너 어떻게 왔어? 현칭주는 당신을 가볍게 흘끔보며 말한다. 계속 문 밖에 서 있게 할 거야. 당신은 순간 당황하며 서둘러 문을 열어준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현칭주는 큰 걸음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직설적으로 묻는다. 왜 선인장을 보낸 거야? 당신이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가 덧붙인다. 내가 가시투성이로 인정머리 없고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고 암시하는 거야. 당신은 어리둥절해하며 말한다. 물론 그런 뜻 아니에요. 선인장은 식물의 왕이잖아요. 사무실에 두면 이점이 많아요. 게다가 당신이 좋아할 현칭주가 갑자기 끼어든다. 나 좋아해. 이 한마디에 당신은 혀를 깨물 뻔한다. 요즘 여자들은 이렇게 직설적인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치지? 왜 그런 오해를 해? 현칭주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 당신은 놀라 핸드폰을 확인한다. 정말 발렌타인데이다. 깜빡 잊고 있었다. 하지만 안심해. 난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연애는 더더욱 안 해. 현칭주는 가볍게 음하며 시선이 당신의 티테이블 위 노트북으로 향한다. 일 중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설 좀 쓰는 거예요. 현칭주가 흥미를 보이며 묻는다. 책? 제목이 뭐야? 어떤 이야기? 당신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한다. 한 권의 거리 소설이에요. 해도적인 여회장이 가난한 청년을 사랑하게 되는 진부한 스토리죠. 현칭주는 의미심장하게 당신을 흘끔보며 말한다. 나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써?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가라앉혀 원고를 서두른다. 하지만 얼마 쓰지 못해 멈추고 손목을 흔든다. 안 돼. 오랜 글쓰기 습관 탓에 손목이 아프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칭주가 일어나 말한다. 먼저 일 봐. 난 갈게. 당신은 그녀를 아래층까지 배웅하고 돌아와. 다시 원고를 서두른다. 차에 타자마자 현칭주는 비서에게 지시한다. 그룹 병원에 가서 손목 피로 완화 제품이 있는지 물어봐. 사서 여기로 보내. 비서는 의문이 가득하지만 감히 물어보지 않고 바로 마련한다. 그리고 바로 치댄 회사에 연락해. 한 소설이 마음에 들었으니 프로모션 협력을 논의하자고 해. 심야에 당신이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자 백엔드에서 30개가 넘는 공식 메시지가 미친 듯이 튀어나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끝낸 후 당신은 자신의 소설이 공식 홈페이지 필독 리스트에 올라간 걸 발견한다. 당신은 마음이 움직여 현칭주에게 전화한다. 내 책 추천해준 거 당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담담하다. 그게 중요해. 난 그냥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한 거야. 이 트래픽에 맞을지는 네 몫이야. 그녀의 대답에 당신은 침묵한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두 글자를 내뱉는다. 고마워. 전화 너머 션칭주가 잠시 멈추고 말한다. 너 도운 거 아니야. 내 아이들 도운 거지. 그들은 훌륭한 아버지가 필요해. 어쨌든 난 필사적으로 할게. 전화를 끊자 당신은 온몸에 힘이 솟는다. 이제부터 당신은 생산대 로봇처럼 쓰지 못해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쓴다. 컴퓨터를 15곳만 자를 폭발적으로 쓰려 하자. 손목이 찌르는 듯 아프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쥔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문 앞에 션칭주의 기사가 서서 큰 꾸러미를 공손히 들고 있다. 무 선생님, 쉬는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대소저가 보내신 겁니다. 당신은 물건을 방으로 가져와 호기심에 하나씩 푼다. 와, 손목, 약, 보호대, 손목 보호 키보드가 침대를 가득 채운다. 션칭주가 이렇게 세심할 줄이야. 당신이 손목을 흔드는 그 순간을 그녀가 분명 봤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온 거지. 당신은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고마워. 또 네가 돈 쓰게 해서 미안. 그녀는 즉시 답장한다. 답네요. 당신은 순간 웃음이 나온다. 당신이 보낸 건 선인장한 화분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다니 완전 이득이다. 다음 날 밤새워 쓴 당신은 이제 막 잠에 들려던 참에 핸드폰이 부적절하게 울린다. 힘겹게 일어나 보니 전화 온 사람이 수페이의 엄마라 심장이 반박자 늦게 뛴다. 수신을 누르자마자 수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작은 형, 빨리 와봐. 큰일 났어. 그때 수시빌라에서 할아버지가 수페이의 코를 가리키며 욕한다. 너 기름에 몽롱해진 마음이야. 작은 형처럼 좋은 남자를 버리고 양웨이 그 인간 쓰레기한테 돌아가. 스페인은 무관심한 얼굴로 소파에 파묻혀 비아냥거린다. 무영이 나한테 잘해주긴 했지? 하지만 그건 감사 때문이야. 그 점만으로 나보고 그 나무토막 같은 놈과 평생 살아. 그럴 수 없지? 수부는 그녀의 죽은 오리처럼 단단한 입에 화가 치밀어 떨린다. 그 일 잊었어. 그 인간 쓰레기가 도망쳤을 때 네가 죽으려고 했잖아. 작은 형이 밤낮 없이 내 곁을 지키지 않았다면 너 이미 죽었을 거야. 작은 형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부모 인정하지 마. 누가 당신들 딸하고 싶어. 난 양회이랑 연애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거야. 짝 소리가 울린다. 삼촌이 화가 나서 수페이의 뺨을 세게 때린다. 수페이는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본다. 그 하찮은 남자 때문에 날 때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부모를 향해 소리친다. 솔직히 말할게. 무영과 결혼한 건 양웨이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야. 그 가난뱅이가 로맨스도 모르니 진작 지쳤어. 이혼할 거야? 어때? 수페이가 숨을 헐떡이며 더 욕하려다. 부모가 공포에 질려 그녀 뒤를 보는 걸 알아챈다. 작은 형. 이 말을 듣자 수페이의 머리카락이 쭉 뼈선다. 고개를 돌리니 당신이 문 앞에 홀로 서 있다. 울음보다 더 보기 힘든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안심해. 난 네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 9시 민정궁 문 앞에서 봐. 당신의 등을 보며 수페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중요한 게 산산조각 난 기분이다. 그녀는 서둘러 쫓아나와 소리친다. 묵어. 날 버리는 거야. 방금 한 말은 화풀이야. 진심 아니야? 난 그냥 네가 평생. 당신은 쓴웃음으로 그녀를 끊는다. 무관심해졌어. 내일 봐. 그렇게 말한 후 당신은 망설임 없이 빌라를 나선다. 그 말을 듣자 수페이의 가슴이 칼에 베인 듯 아프다.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난 이미 무관심한 거야. 당신이 수씨 대문을 나서자 호화로운 차에 기대어 있는 아름다운 그림자가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당신을 본다.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담담히 말한다. 가자. 션칭주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킨다. 차가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하자 뒤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션칭주가 옆 얼굴을 돌려 묻는다. 멈출까? 당신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신경 쓰지 마. 속도 내서가. 그때 수시빌라 문 앞에서 수페이는 먼지 날리며 사라지는 호화로운 차를 멍하니 본다. 방금 무거를 데리러 온 건 여자였어. 좋아. 그는 진작 나를 배신했어.
묵어, 이 사기꾼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차 안에서 담담한 션칭주를 보며 당신은 조용히 말한다. 오늘 고마웠어. 션칭주는 시선을 앞에 두고 말한다. 돈 떨어지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집안일 많아. 당신은 참지 못하고 웃는다. 당신은 이게 변형된 위로 방식이라고 말한다. 얼음산 같은 얼굴에 션칭주가 뺨을 붉히며 입을 뗀다. 네가 착각하는 거야. 그녀의 약간 귀여운 모습에 이상하게도 당신의 마음이 덜 아프다. 다음 날 당신은 일찍 민정공원 앞에 도착한다. 머릿속에 5년 전 수페이와 결혼 증서를 받은 장면이 가득하다. 그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일찍 왔네? 급한가 봐? 당신은 수페이의 현재 심정을 추측할 마음이 없어. 담담히 말한다. 들어가자. 그리고 먼저 홀로 들어간다. 수페이의 화난 목소리가 뒤에서 터진다. 들어가면 어때? 네가 나랑 한 호적에 있고 싶은 줄 알았어? 반 시간 후 수페이는 강철 도장에 찍힌 이혼 증서를 쥐고 당신을 노려본다. 네, 바람대로야. 5년 복수 끝났어? 이제 우리 완전 남남이야.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돌아선다. 그녀의 단호한 등을 보며 당신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민정국 계단을 내려가자 갑자기 그림자가 들이운다. 축하해. 싱글 복귀야.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 당신은 멍해진다. 왜 왔어? 션칭주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한다. 직접 확인하려고. 내 아이 아빠가 기혼자가 아닌걸.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 당신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에게 약속한다. 안심해. 모든 걸 잘 처리할게. 네게 절대 패기치지 않을게. 션칭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인다. 사실 나 좀 봐. 미래를 봤어. 언젠가 그녀는 후회할 거야. 당신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난 괜찮아. 그녀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선택한 거지. 탓할 거라면 내가 진심을 준 걸 탓해야지. 션칭주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진심이 잘못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네. 하늘이 사랑할 권리를 준 건데 그게 왜 잘못이야? 당신은 그녀를 감사히 보며 말한다. 이런 때 와서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워. 션칭주는 고개를 숙여 배를 만지며 말한다. 너 도운 거 아니야? 만약 정말 임신했다면 내 태어날 아이가 생각 없는 아빠를 두는 게 싫으니까. 이 말을 듣자 당신은 멈칫하다가 무기력하게 웃는다. 안심해. 난 그렇게 연애나 아니야. 이 정도 감정으로 죽을 만큼 괴로워하지 않아. 션칭주는 당신을 보며 말한다. 나 따라와. 20분 후 당신은 션칭주와 5성급 레스토랑에 앉아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웨이터에게 말한다. 그에게 화이트 트러플 올려.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마. 당신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이게 나 데리고 패가망신하려는 거야. 션칭주는 당신을 무시하고 하이볼잔을 든다. 왜? 내가 밥 한 끼도 못 사줄 것 같아. 당신은 그녀의 잔이 입에 가까워지자 서둘러 손을 잡는다. 미쳤어. 임신 준비 중에 술 마시면 몸에 안 좋아. 션칭주의 시선이 당신이 잡은 손목으로 향한다. 당신은 가슴이 철렁하며 손을 놓는다. 미안. 그녀의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누가 이게 술이라고 했어? 이건 포도주스야. 그때 수페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혼 증서를 아빠에게 던진다. 내가 말했잖아. 그놈 지쳤다고. 수부는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지며 손가락으로 수페이를 가리키며 욕한다. 이 불효녀야. 날 화병으로 죽일 작정이야. 수 엄마도 실망한 얼굴로 말한다. 피피야. 오늘 네가 한 짓 너무 심했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수페이는 코웃음 치며 말한다. 내가 이렇게 컸는데 이 결정이 제일 잘한 거야. 난 절대 후회 안 해. 기뻐 죽겠는데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돌아간다. 딸의 문을 보며 수부는 화가 나서 이를 갈아붙인다. 작은 형 같은 좋은 아이가 아깝지? 이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옆에 수 엄마가 눈을 굴리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여보, 화 풀어요. 이혼했어도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꾀를 수부에게 속삭인다. 수부는 듣고 나서 흥분한다. 역시 당신이야. 아내, 이 방법으로 둘이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방으로 돌아온 수페이는 앉자마자 배가 꼬이는 듯 아프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침대에 쓰러지며 본능적으로 전화를 건다. 하지만 연락처에 그 이름을 보자
온몸이 굳는다. 머리가 멍해지며 왜 무영한테 걸었지? 생각하지만 끊지 않고 긴장한 채 연결을 기다린다. 곧 전화가 연결된다. 수페이의 눈에 희망이 스친다. 역시 그의 마음에 내가 있구나. 하지만 그녀는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봐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한다. 생리통인데 약 어디 뒀어? 떠날 때 말도 안 하고 가서 찾느라 고생이야.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 거대한 아기처럼 굴어. 이런 사소한 일로 사람 귀찮게 해? 순간 수페이의 눈빛이 꺼진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린다. 큰 소리로 외친다. 너 누구야? 무영 어딨어? 그 사람 바꿔. 상대는 게으른 목소리로 말한다. 화장실 갔어? 받을지 말지 그의 의견 물어봐야 해. 그런데 전처가 이렇게 매달리는 건 네 남친이 질투 안 할까? 이 말이 바늘처럼 수페이의 가슴을 찌른다. 맞아? 난 이제 양웨이의 여자친구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존심 상하게. 수페이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전화 너머에서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긴다. 수페이는 마음이 크게 동요해 숨이 막히고 배가 더 아프다. 그녀는 5년을 함께한 그 남자가 정말 자신을 버렸다고 믿기지 않는다. 한편 당신은 현칭주의 담담한 설명을 듣는다. 네, 전처가 건 전화야. 시끄러워서 대신 받았어. 화 안 날 거지. 이 말을 듣자 당신은 멍하다가 고개를 젓는다. 무관심해. 밥이나 먹자. 당신의 대답을 듣자 현칭주의 아름다운 붉은 입술 끝에 은밀한 미소가 번진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에 만족한다. 다음 날, 양웨이는 수페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수시집으로 달려와 그녀를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한다. 축하하자며? 하지만 수페이가 앉자마자 집사의 전화가 온다. 대소저, 목형을 오해했어요. 그 검은 스타킹 일, 이제야 알았어요. 수페이는 심장이 빨리 뛰며 묻는다. 빨리 말해. 무슨 일이야? 목형 친구가 집에 왔어요. 검은 스타킹 가져가러 왔대요. 전에 목형 방 빌려 모델 사진 찍었는데 스타킹이 모델 소품이었대요. 여기 두고 갔대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집사의 말을 듣자 수페이는 멍해진다. 그랬구나. 그럼 왜 목형이 제대로 설명 안 했지? 집사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대소저, 이 5년 동안 목형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하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당신 불편할 때마다 우리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직접 지켰어요. 몇 번은 본인이 고열나서도 버티며 당신을 돌봤어요. 내가 쓰러지면 당신 진심으로 아파할 사람이 없어라고요. 집사의 매말 한마디가 칼처럼 수페이의 가슴을 찌른다. 그녀는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린다. 공포에 질려 멍하니 서 있던 수페이의 뇌리에 갑자기 전화를 받은 여자의 얼굴이 스친다.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가슴이 떨린다. 그 여자는 분명 그의 동료나 친구일 거야. 무형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수페이의 넋이 나간 모습을 본 양웨이가 의아해하며 묻는다. 피피, 왜 그래? 요리가 입에 안 맞아. 수페이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안 돼? 지금 당장 무영을 봐야 해. 바로 지금.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달려간다. 양웨이, 급한 일이 생겼어. 너 먼저 가봐. 하지만 양웨이는 그녀를 붙잡고 큰 소리로 따진다. 설마 묵어 그 가난뱅이 찾으러 가는 거야? 수페이는 2번 흔들어보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양웨이는 코웃음 치며 말한다. 가난뱅이 볼 게 뭐 있어? 피피, 나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네가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잖아? 후회할 거야. 수페이는 이 말을 듣고 멈칫한다. 그제야 그 사실을 떠올린다. 죄책감 어린 얼굴로 양웨이를 보며 말한다. 미안. 네, 감정을 무시했어. 양웨이는 속으로 득이만만하지만 여전히 불쌍한 척한다. 그렇게 수페이는 다시 앉아 식사를 시작한다. 한편 당신은 임대주택으로 돌아오지만 복도에 당신의 짐이 쌓여있는 걸 발견한다. 집주인 아줌마가 안에서 청소 중이다. 당신은 멍해져 다가가 묻는다. 집주인 아줌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 아줌마가 당신을 보며 말한다. 아이고, 작은 형 왔구나.
이렇게 됐어? 내 아들이 해외에서 돌아오는데 이 집 원래 아들 결혼집으로 줄 거야. 더 이상 세 못 져? 당신은 급해져 말한다. 하지만 우리 1년 계약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해요? 게다가 인사도 없이 내 물건 다 내놓다니. 어깨 이렇게 비 오는데 어디서 갑자기 집 구해요? 집주인 아줌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 일은 아줌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임대료는 다 돌려줄게. 이 주변 집 많아. 좀 찾아봐. 집주인은 속으로 쓰라리다. 깐차온 대인물이 3배 가격으로 집을 세주겠다고 하며 바로 비우라고 했다. 이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을 놓칠 수 없지? 그래서 당신을 희생한 거다. 당신은 가슴이 차갑게 식는다. 말은 쉽지. 지금이 임대성수기인데 밖에 쏟아지는 비 속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밖에서 비가 쏟아지듯 내리고 당신은 짐을 안고 동네 입구로 이동한다. 일단 호텔에서 묵고 내일 생각해야겠다. 차가운 빗물이 몸을 때리며 추위에 떨린다. 핸드폰을 꺼내 차를 부르려 할 때 갑자기 포르쉐 한 대가 휙 지나가며 당신에게 진흙을 튀긴다. 포르쉐가 멈추고 창문이 내려간다. 양웨이의 얼굴이다. 그의 눈에 득이가 가득하고 입가에 미소가 걸리며 당신을 경멸스럽게 본다. 당신은 순간 눈이 붉어지며 그에게 소리친다. 이 개자식, 네가 감히. 하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양웨이는 창문을 올리고 호화로운 차를 몰아 사라진다. 그 모습이 승리한 듯하다. 당신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입술이 떨린다.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는다. 차도 잡히지 않고 차가운 진흙물이 바람과 함께 추위에 떨리는 당신을. 그때 호화로운 차 한 대가 당신 앞에 멈춰선다. 먼저 보이는 건 하얗고 곧은 아름다운 다리 한 쌍이다. 당신이 고개를 들자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멍해진다. 너 왜 왔어? 션칭주의 목소리가 게으르게 들린다. 너도 알잖아. 네. 일은 내가 묻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니까.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다니 정말 창피하다. 하지만 션칭주의 다음 말이 당신의 눈물을 참지 못하게 한다. 집에 가자. 이 말이 정말 오랜만에 들린다. 당신이 아무도 필요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당신은 눈에 맺힌 물기를 참으며 이를 악물고 거절한다. 싫어. 션칭주가 멍해지며 묻는다. 왜? 당신의 시선이 그녀의 화려한 스포츠카에 머문다. 자괴감이 솟구친다. 내 몸이 너무 더러워. 션칭주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꽤 더러워. 하지만 네가 운이 좋네? 내 차도 오늘 더러워졌거든. 세차하러 가야 해. 당신이 여전히 멍하니 서 있자? 션칭주의 눈이 반짝인다. 그녀는 일부러 옆에 진흙 웅덩이에 발을 디디고 폴짝폴짝 뛴다. 아야, 이제 나도 더러워졌네. 어떻게 하지? 그녀의 일부러 꾸민 난처한 모습에 당신의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 솟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따뜻하다. 그렇게 당신 둘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션칭주의 람보르기니에 오른다. 차 안에서 은은한 정향꽃 향기를 맡자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천천히 안정된다. 스포츠카가 수시집 문 앞에 멈추자 당신은 충격받아 션칭주를 돌아본다. 네, 집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여기로 왔어? 션칭주의 입가가 살짝 올라가며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다. 이런 가능성은 어때? 내가 새로 산 빌라가 마침 수시집 맞은편일지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멍해진다. 본능적으로 묻는다. 왜 하필 여기로 산 거야? 그녀는 수시집 방향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들이 너를 도망자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왕처럼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션칭주의 아이 아빠는 정상에 서야 할 사람이야. 절대 남들의 술안주가 될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당신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녀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낀다. 어렸을 때부터 비바람 속에서 구르며 자란 당신에게 이런 느낌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빌라는 크고 호화로웠지만 당신은 감상할 여유가 없다. 곧바로 욕실로 달려가 뜨거운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욕실에서 나오자 거실. 테이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탕 한 그릇이 놓여있다.
현칭주가 턱으로 가리키며 눈빛으로 뜨거울 때 마셔라고 신호한다. 당신은 별 생각 없이 그릇을 들고 한 모금 마시려 한다. 하지만 한 입 마시자마자 다 뿜어버린다. 맙소사! 이게 왜 이렇게 달아? 미칠 것 같아. 늘 침착하던 현칭주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친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한다. 요리사가 손이 떨려서 설탕을 많이 넣었나 봐. 당신의 눈썰미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은 걸 발견한다. 바로 묻는다. 손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돌아올 때까진 괜찮았잖아. 현칭주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숨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베었어. 당신은 눈살을 찌푸린다? 반창고 주변이 붉어진 게 분명 화상 흔적이다. 현칭주는 서둘러 화제를 돌린다. 옆에 집사에게 말한다. 주방에 가서 생강탕 다시 만들어. 그리고 목형은 이제 이 집 주인이야. 그의 말이 내 말과 같아. 집사가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 나간다. 당신은 멍해져 현칭주를 돌아본다. 이게 좀 과하지 않아? 현칭주는 고개를 젓는다. 뭐가 안 돼? 계약대로 원래 집 한 채 줄 거였어. 그냥 약속 이행한 거지. 하지만 임무 아직 안 끝났잖아. 임신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이렇게 집 한 채 받는 건 말 안 돼? 현칭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로 당신을 응시한다. 원래 나중에 말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이제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임신했어. 당신은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온몸이 멍해져 그녀를 멍하니 본다. 뭐라고? 정말 임신한 거야. 현칭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2주 넘었어. 이 소식을 듣자 당신의 피가 끓어오른다.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좋아. 나 아빠 돼. 현칭주는 당신의 바보 같은 모습에 아름다운 얼굴이 살짝 붉어진다. 처음 엄마가 된 기쁨이 그녀에게도 넘친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배를 보며 긴장한다. 배고프지? 내가 뭐 좀 만들어줄게? 아니야. 너 방금 비 맞았잖아. 빨리 쉬어야 해. 당신이 긴장해. 빙빙 도는 모습을 보며 현칭주의 입가가 아름다운 호를 그린다. 그렇게 긴장하지 마. 아직 개월수가 작아서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 안심해. 당신의 손이 여전히 살짝 떨리는 걸 보며 그녀의 시선이 부드러워진다. 오늘부터 여기 살아. 내가 돌보기 편하게. 어디 불편하면 꼭 말해. 몸이 제일 중요해. 현칭주는 듣고 나서 멍하다가 눈에 웃음기가 서린다. 네 말투들은 이 아빠 경험이 많아 보이네. 당신은 어색하게 머리를 긁는다. 경험 없지만 배울 수 있잖아. 한 명 더 돌보면 한층 더 안전하지. 원래 망설이던 현칭주는 당신의 말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그럼 여기서 같이 살아. 그날부터 당신의 생활이 완전히 규칙적이다. 더 이상 밤샘하지 않는다. 그녀가 언제 불편할지 몰라. 당신이 없을까봐. 매일 생활은 책 보거나 요리다. 그날 쇼핑몰에서 책 사러 가다. 신발 가게를 지나치자 발걸음이 멈춘다. 진열창에 플랫슈즈를 보며 현칭주의 하이힐이 떠오른다. 예쁘긴 하지만 이제 임산부잖아. 넘어지면 위험해.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가게로 들어간다. 하지만 계산 끝나고 나가려다 뒤에 여자와 거의 부딪힌다. 고개 들어 사과하려다 익숙한 얼굴을 보자 온몸이 굳는다. 스페이! 목형! 스페이의 시선이 당신 손의 신발 상자에 머문다. 순간 그녀의 눈에 감동이 가득하다. 스페이는 가볍게 코웃음치며 말한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 드디어 나한테 사과하러 왔구나. 하지만 이건 잘못 샀어. 내 발이 커져서 이제 38 사이즈 신어. 입으로는 투덜대지만 속으로는 꽃이 핀다? 목형이 잘못 알았나 봐. 내 생일 다가온 걸 알고 보상하려는 거지? 당신은 가슴에 파도를 누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잘못 산 거 아니야. 이 신발 내 거 아니야. 스페인은 듣고 나서 멍해지지만 곧 웃는다. 알았어. 네가 몰래 준비한 생일 선물인 걸 내가 알까봐 일부러 속이는 거지. 괜찮아. 미리 뜯은 샘 치자. 생일 당일 모르는 척 놀라는 척 할게. 네가 놀라는 척 협조해줄게. 그렇게 말한 수페이는 소파에 털썩 앉는다. 됐어. 점원 언니도 포장하지 마. 그냥 바로 신을게. 하지만 아직 네가 화난 상태야. 다른 선물 더 사줘야 해. 게다가 이 신발은 네가 직접 신겨줘? 당신은 그녀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 못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네, 용서 필요 없어.
게다가 이 신발 정말 내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 후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가게를 나선다. 당신의 단호한 등을 보며 수페이는 완전히 멍해진다. 예전의 목형은 눈과 마음에 그녀만 있었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녹을까봐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 그녀를 낯선 사람 취급한다. 왜? 분명 잘못하고 감정을 배신한 건 그쪽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그 생각에 수페이는 벌떡 일어나 당신의 등에 대고 소리친다. 왜? 왜? 날 낯선 사람처럼 대. 당신은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차갑게 노려본다. 네가 한 말 아니야. 다시 만나면 낯선 사람이라고. 이 한마디에 수페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머릿속이 백지가 된다. 당신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걸 보며 눈물이 쏟아진다. 바보? 이 초특급 바보. 그건 화풀이였어. 왜 진짜로 들은 거야?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슬프게 울어도 그 등은 조금도 멈추지 않는다. 그때 점원이 달려와 말한다. 아가씨, 울지 마. 어쩌면 네게 서프라이즈 준비하는 걸지도 몰라. 수페이는 멈칫한다. 서프라이즈. 점원이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일부러 싸우고 나서 화해하며 기쁘게 하는 거. 요즘 젊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잖아. 점원의 말에 수페이는 순간 깨닫는다. 맞아. 목형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지? 예전엔 내가 그를 나무토막이라고 로맨스 모른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몰래 많이 배웠나 봐. 그렇게 생각하니 수페이의 마음이 구름에서 맑은 하늘로 바뀐다.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온다. 생일 당일에 목형이 오늘 받은 억울함 제대로 갚아줄게.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빌라에 도착한 당신은 막 잠에서 깬 션칭주와 마주친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빛이 아직 몽롱하다. 당신은 걱정스럽다. 일은 좀 미뤄둘 수 없어? 이렇게 무리하면 몸이 버티지 못해. 션칭주는 듣고 나서 입가를 살짝 올린다. 왜? 나 걱정돼. 몇 번 말했잖아. 아이, 개월수가 작아서 문제없어. 그냥 일 미리 끝내려는 거야. 나중에 바빠질까봐. 당신은 한숨을 쉬며 뒤에서 신발 상자를 내민다. 선물이야. 션칭주가 눈썹을 치켜 올린다. 어후, 뇌물인가? 말해봐. 또 무슨 부탁할 거야? 당신은 무기력하게 말한다. 내가 네 눈에 그런 사람이야. 네? 기분 좋게 하려는 거지? 부탁은 아니야. 네가 항상 하이힐 신는 게 몸에 안 좋고 위험해서 일부러 플랫슈즈 산 거야. 션칭주는 듣고 나서 표정이 굳더니 상자를 밀어낸다. 이런 신발 안 신어. 나 맞춤만 신어. 이 한마디에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래서 스타일이 안 좋아. 아니면 정말 맞춤만 신는 거야. 션칭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불타는 듯한 눈으로 당신을 본다. 맞춤만 신어. 게다가 내 맞춤 신발은 다 비싸. 그 말을 듣자 당신은 오히려 안심한다. 괜찮아. 열심히 벌어서 세상 최고의 신발 사줄게. 이건 싫으면 지금 가서 환불할게. 당신이 돌아서려 하자 션칭주가 당신을 붙잡는다. 내 선물이야. 받을게. 사실 비싸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내 신발만큼 비싸진 않으니까. 그녀는 손에 든 신발을 보며 가슴에 따뜻한 물결이 인다. 이 남자가 나 위해 열심히 벌겠다는 게 진심일까? 당신이 위층으로 올라간 후 집사는 션칭주의 손에 든 신발을 보며 충격에 턱이 빠질 뻔한다. 대소저, 플랫슈즈 신으시려고요? 이런 신발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사실 션칭주는 12살 때 연애에 갔다 돌아온 후 성격이 크게 변해. 울며불며 플랫슈즈 다시 안 신겠다고 맹세했다. 집사는 이유를 모르지만 집안 모든 플랫슈즈를 버렸다. 그 후로 운동화 외엔 전부 하이힐이었다. 이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지금 션칭주는 신발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이 먼 곳을 본다. 사람은 항상 변하는 법이야. 난 더 이상 그철없는 꼬마가 아니야. 다음날 당신은 아침 운동을 하다 빌라 문으로 간다. 화려한 스포츠카가 휙 지나가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내린다. 여자의 얼굴을 보자 수페이와 눈이 마주친다. 둘 다 멍해진다. 여기서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 옆에 양웨이가 시위하듯 수페이 곁으로 가서 어깨를 안는다. 여기서 뭐해? 수페이 찾으러 왔어. 미안. 우리 지금 바빠. 정구 노릇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한 말 없던 걸로 해.
그렇게 말하며 양웨이는 일부러 수페이에게 애교를 부린다. 수페이, 나 좀 쉰 거 같아. 나중에 마사지 해줄래? 수페이는 원래 양웨이의 포옹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어제 쇼핑몰에서 무시당한 장면이 떠오르자 이를 악물고 협조한다. 좋아. 나중에 넣어줄게. 둘의 친밀한 모습을 보자. 당신의 가슴에 묘한 신맛이 스치지만 곧 사라진다. 미안. 수페이 찾으러 온 거 아니야? 양웨이는 듣고 나서 웃음이 터진다. 수페이 아니면 설마 나 찾으러 왔어? 미안. 소희는 바빠. 빨리 가봐. 당신은 그를 무시하고 뒤에 빌라를 가리킨다? 여기 살아. 문제 있어? 양웨이는 그 자리에서 멍해진다. 국제 장난이야. 네가 여기 화장실 하나 사는 게 고작일 텐데. 이 빌라 한 채 가격 알아? 당신은 경멸스럽게 그를 흘끈다. 너랑 다툴 필요 없어. 직접 알아봐. 당신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양웨이는 불안해진다. 이 기세가 거짓 같지 않다? 그는 상상도 못했다. 자신의 눈에 대체자였던 놈이 자신보다 더 잘 사는 걸. 양웨이는 화가 나서 당신을 가리키며 소리친다. 돈 어디서 났어? 경고하는데? 사기치지 마. 계속 지켜볼 거야. 당신은 그의 시선을 바보 보듯 한다. 내가 번 돈은 네 거보다 깨끗해. 그때 뒤에서 게으른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늦었네? 좋은 구경 놓쳤나? 수페이는 빌라에서 나오는 션칭주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션 가문의 션칭주잖아. 소문난 최고 갑부. 결단력 있고 수단이 매운 그들수 가문은 그녀 구두꾼도 못매. 하지만 수페이의 시선이 션칭주의 발에 머무르자 완전히 멍해진다. 어제 당신이 산 그 신발 아니야. 정말 당신이 거짓말 안 했구나. 이 신발 정말 그녀 거 아니었어. 수페이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린다. 둘이 같이 살아? 션칭주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인다. 응. 문제 있어. 션칭주의 직접 인정해 수페이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더 부유한 부잣집 여자한테 붙어서 날 버린 거야. 양웨이는 옆에서 이를 갈며 질투심에 불탄다. 왜? 션칭주와 함께 사는 게 자신이 아니지. 션 가문에 붙으면 연애 경력이 순풍에 돛단 듯 오를 텐데. 아카데미상도 손에 넣을 수 있을 텐데. 당신은 둘의 꼴을 보니 잘못 생각한 걸 안다. 하지만 설명할 마음 없어. 션칭주에게 돌아서 말한다. 화분 좀 사올게. 금방 올게. 션칭주는 즉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좋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당신의 등을 보며 수페이는 더 참지 못하고 생각 없이 달려든다. 양웨이는 놀라지만 수페이를 막는 건 늦었다. 하지만 눈을 돌려 앞마당의 션칭주를 보자 순간 계략이 떠오른다. 바로 추격을 포기한다. 그는 션칭주를 돌아보며 가식적인 미소로 말한다. 정말 매샹다네요. 풍운을 호령하는 션 가문 대소저가 목형 같은 무명소조를 좋아할 줄이야. 션칭주는 눈살을 찌푸린다. 착각이야. 그는 자기 분야에서 내보다 훨씬 성취가 높아. 내 기억이 맞다면 어떤 앱에서 네 팬수가 그보다 적지. 이 말은 소금 한 줌을 양웨이의 상처에 뿌리는 격이다. 그는 정말 유명해지길 꿈꾼다. 하지만 만년 무명 체질이다. 수가문을 등에 업지 않았다면 지금쯤 엑스트라나 하고 있을 텐데. 양웨이는 얼굴이 녹색으로 변하지만 억지로 참는다. 난 그냥 재능이 미인정될 뿐 기회만 없었어. 목형처럼 운 좋게 되자 보니 뒤에서 밀어주나. 션칭주는 고개를 젓는다. 시선에 연민이 스친다. 착각이야. 그가 오늘날 된 건 전부 자기 힘으로야. 내 도움은 별거 아니야. 션칭주가 매번 목형을 옹호하는 걸 보자. 양웨이의 질투가 폭발한다. 그는 아직 전처, 즉 내 여친과 엮여 있어? 분명 여자 속이는 쓰레기야. 여자 등에 업혀 올라가려는 거지. 션칭주의 담담한 시선이 순간 날카로워진다. 칼처럼 양웨이를 찌르며 남은 말을 삼키게 한다. 네가 한 말 전부 네 자신을 묘사하는 거 아냐? 목형에 비하면 너는 개미만도 못해. 션칭주가 한 걸음 다가서며 기운이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 잘 들어. 난 원칙 없어. 2대1 이빨에 이빨만 믿지. 목형에 대해 한마디 더 헛소리하면 너 사라지게 할게.